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필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랜만에 저희 네일 살롱으로 어필해서 수많은 난민들과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었던 완주 선생님 린이 지금 말라위에서의 20개월 동안의 활동을 잠깐 마치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기 전에 잠깐 어필에 들려서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모시고 몇 가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완주씨 안녕. 네, 저희가 나중에 과거 영상들 쭈르륵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완주씨 개인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엑스 어필 인턴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엔 난민기구 말라위에서 이번 주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임완주라고 합니다. 와. 저희가 어필 유튜브 채널에서 말라위로 가시기 UNB 스페셜리스트로 가시기 직전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뵙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유엔 난민기구 말라위 사무소에서 이제 UNV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했고요. 20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난민 캠프, 이제 잘레카 레퓨지 캠프에서 난민 보호팀에서 이제 일을 하였습니다. 주로는 이제 젠더 기반 폭력 그리고 아동 보호를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개월이면 상당히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말라위에 처음에 가시기 직전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가니까 좀 달랐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 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어반 레퓨지들이 많고 그쵸. 환경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엄청 다르고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어필이랑 다른 데서 일을 하면서 어반 레퓨지를 많이 접하다가 이제 사실 캠프 베이스 난민을 접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 캠프를 눈으로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너무 이제 제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그러니까 한 50명 동료들 중에 한 48명 정도는 보통 아프리카 분들이고 이제 나머지 몇 명만 이제 서양인하고 동양인인데 이제 제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캠프 어디를 걸어가든 다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제 머리 만지려고 하고 막 팔 만지려고 하고 막 아이들이 쫓아오고 막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막 그래서 이제 하얀 사람들을 음중구라고 하는데 막 음중구 하면서 막 들은 것 같다. 스와힐리 음중구라고 하는데 음중구 하면 저를 막 이렇게 막 엄청 따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좀 무섭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았는데 어일단은 얼반 레퓨지랑은 많이 다른 상황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되게 원래는 10,000명이 살아야 되는 곳에 이제 더 몇 배 숫자가 살다 보니까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더 한국에 사시는 난민분들하고 또 다른 열악한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말라위는 어떤 국가 내셔널리티 난민분들이 많이 피해 오시는 건가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시는 분들 DRC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 르완다 그리고 소수의 에티오피아랑 소말리아 난민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주로 직접 난민을 만나서 여성, 아동 이렇게 해서 조금 인터뷰도 하시고 어떤 뭐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프로텍션 팀에서 일을 하면서 난민들이 캠프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서포트 시스템을 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을 이제 서포트하는 일을 주로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난민들하고 컨설테이션 하면서 이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성들 어떤 젠더 기반 폭력이 있고 그리고 아동 보호 관련해서 뭐 아동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테이션 이제 그 상담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고 또 그 문제들이 있으면 또 케이스 팔로우업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뭐 파트너나 정부 기관에 연계해주고 약간 이런 일들도 했어요. 네. 그 숙소라던가 그 베이스는 어떻게 위치해 있어요? 말라위 같은 경우? 숙소나 뭐 유엔 난민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캠프 안에 캠프 안에 잘레카라는 곳이 이제 말라위 닐롱게 수도에서 한 45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있는 곳인데요. 이제 저는 소속은 컨트리 오피스 이제 닐롱게 소속인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적게는 2번 많으면 3번 4번까지도 이제 필드로 가서 거기서 난민들 만나고 이제 거기 필드 오피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이제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다시 오후에
다시 릴롱게로 오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캠프에 있는 이제 레퓨지들을 돕는 일들을 처음 하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에 한국이나 다른 이제 도시에 있는 오피스에 있던 것과 좀 달리 막상 이제 큰 열정을 가지고 가도 처음에 숙소도 좀 고민이고 맞아요. 아니면 음식도 그렇고 맞아요.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적응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어떠셨을까요?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뭐지? 아 갑자기 정로환인가요? 그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물이 안 맞는 왜냐면 거긴 물이 일단 너무 안 맞고 아무리 생수를 마셔도 간지 일주일째인가 그때 배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출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뭐 캠프에서도 사실 먹는 음식 이제 이제 동료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야채는 절대 먹지 말아라. 무슨 물로 씻었을지 모르니까 야채는 먹지 말고 꼭 이제 쿡된 이제 고기만 먹어라. 이제 그 조리가 된 고기 이런 종류만 밥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까다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도시락 싸가서 먹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뭐 난민들도 먹고 현지 동료들도 먹고 하는 음식을 저만 또 유별나게 또 안 먹고 피하고 막 이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저는 같이 가서 난민들이 하는 식당 가서 밥 먹고 현지 음식 먹고 뭐 이제 거기는 씨마라고 해서 fufu 같은 그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이제 fufu 들어봤어요. 네 그거를 이제 손으로 해서 먹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잘 목구멍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재질이 너무 뻑뻑해서 부드럽지 않구나. 네, 부드럽지가 않아요. 안 봐가지고. 네. 부럽지 않아. 그 국물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넘어가서 그걸 잘 못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먹고 했어요. 근데 항상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항상 그 정로환을 먹고 그랬죠. 정로환이 정말 필수였어요. 좋은 역할. 네,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음식이 사실 거기서 그쪽에 계속 사시던 분들, 현지인들은 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데 그쵸. 외국 사람들이 또 가면 서로 안 맞는 게 맞아. 많이 근데 생기죠. 다행인 거는 저는 닭을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다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기서 위에 이제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어디 여기? 닭 한 마리 영상 여기서 클릭이 나오는데. 닭을 좋아하니까 거기 이제 브라이라고 해가지고 닭 그 뭐라 그러죠? 그릴드 치킨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었죠. 네. 다행이다. 음식에 맞는 게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 일하시면서 지금 좀 기억에 남았다라는 게 하나가 몇 개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캠프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지금 드는데, 왜냐면은 사실 캠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너무 값지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또 내가 난민들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 캠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서 근무하는 20개월의 반을 재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 1년밖에 이제 캠프를 잘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늘 캠프에 갔던 경험이 제가 일하면서 늘 되게 좋은 영감도 되는 것 같고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일했던 거하고 이제 캠프에서 일했던 건 이제 그런 차이가 또 있다면 한편으로 그것도 어때요? NGO에서 일했던 거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 업무 환경 뭐 이런 것보다도 유엔 난민기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네.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이거 해줘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업무 보고의 시스템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제가 NGO에서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엔 좀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NGO에서는 저는 했더니 뭐 난민영화제 코디나 이런 거 하면서 버젯도 보기는 했지만 그게 주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면서는 우리가 이번 올해 버젯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아직 사회생활 병아리로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처음에는 이건 누구 일이지? 약간 막 이렇게 왜냐면 또 뭐 보호팀 따로 있고 프로그램 팀 따로 있고 막 뭐 IT 뭐 레지스트레이션 팀 따로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팀이 많아가지고 이게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일호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데 맞아. 거기선 되게 뭔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제 그 시스템이 조금 편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다른 회사나 이런 데 미리 직업을 갖고 있다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하려면 것 굳이 같아요. 이 안에서 배우고 네. 부딪히면서 배울 네. 수 있는 것들이.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제 유엔 난민기구 아니고 다른 유엔 기관에서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다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네. 그 다 어떤 그 결제 시스템도 다르고 사용하고 있는 뭐 데이터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어쨌든 처음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을 하시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20개월이라고 그 전에 한국에서 NGO들에서도 일한 경험이 네. 있고 그러나 앞으로도 더 일하실 계획인데 여기가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또 다른 컨트리 오피스들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나한테 잘 맞는다 이게 보람차다라고 네. 생각했던 이거 괜찮은데 계속 해봐야겠는데 생각이 들게 된 건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NGO에서도 그랬고 처음에 유엔 난민기구 이제 UNP로 가면서도 그랬고 되게 난민 개개인을 만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네. 한 명 한 명을 상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들이 나에게 주는 뭔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에 되게 힘드니까 그 감당이 조금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유엔 난민기구 HQ와 이제 저희 컨트리 사무소 안에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돈이라고 얘기해요. 버젯을 이제 받아서 돈! 많이 이렇게 버젯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그 정말 제가 봤을 땐 사기업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정말 사기업에서는 그 돈이면 아예 푼돈 이럴 돈인데 그 돈으로 이제 여러 난민들한테 그게 그 돈이래 자꾸 버젯이 가고 이제 프로젝트가 딱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보람차다. 이 돈으로 이 버젯으로 많은 난민들이 이제 베네핏을 보고 뭔가 캠프 안에서에도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뭔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딱 느낀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 괜찮다 이거. 약간 계속 해보고 싶다. 네,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개개인으로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게 더 약간 잘 맞는다고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인디비주얼 레벨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레벨을? 컨트리 레벨, 네, 그런 레벨의 프로젝트를 코디하는 걸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영화제가 잘 맞았나 봐요, 저랑. 네. 프로젝트를 하고 네. 결과가 나오고 이게 뭔가 성과가 나오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잘 맞나 봐요, 저랑. 네. 되게 그렇게 뿌듯하고 보람차고 그리고 리포트를 쓸 때 즐겁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처음에 이러한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리포트 쓰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치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내가 수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네. 유엔 난민기구 또는 유엔 기구 그래서 일을 해보고 싶은 한국 사람들 아니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 많죠. 어플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완주 선생님 영상을 보다가 나는 어떤 저런 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길 같은 거를 사실 책들도 한국에 몇 개 좀 나와 있거나 맞아요.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한 번씩 인터뷰하거나 설명해 주는 기회들도 있지만 최근에 일을 시작해 보셨을 입장에서 그 길을 좀 후배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한다면 유엔 기구에서 일하는 거 혹은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한국에서 계실 때 어떤 길들이 보통은 있고 다 확정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떤 뭐 그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 가고 싶어 하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한 목표가 있든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재작년에 가기 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꼭 유엔 난민기구를 가야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는 아동보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관련된 일을 하는 유엔 기관들이 많고 그거 아니면 나는 뭐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성 인권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뭐 이게 결국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겠죠.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영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할 수 있고 영어나 다른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많이 그쪽 언어 공부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작은 일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NGO나 이런 데서 일을 할 때도 사실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결국엔 그 스킬이 나중에 이제 유엔에서도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난민영화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난민 보호와는 다이렉트하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때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면서 썼던 그런 스킬들 약간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플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거기서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필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게 정말 여기 와서 유용하게 쓰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필에서 일하셨던 네. 것도 정말 크고 큰 도움이 되었다. 네, 그렇죠. 근데 NGO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야지 사실 유엔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엔이 결국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임플리멘트 파트너가 거의 정부 분들도 있지만 NGO 단체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NGO에서 있었기 때문에 NGO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굳이 막 시작할 때부터 막 꼭 유엔에서 인턴을 해야 되고 유엔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 관련된 그런 NGO 이런 데서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더 유익하지 않아.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필이 이런 곳입니다. 네. 그러면 JPO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을 처음에 유엔 기구들에서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식들이 JPO인데 JPO란 어떤 거고 JPO에 보통 지원하는 길들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겠습니다. 네, 일단 JPO는 이제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해서 이제 유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펀딩을 지원해 줌으로써 각 국가에 이제 젊은 인재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국제기구로. 그래서 저희 정부 같은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유엔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JPO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JPO를 가는 거는 매년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라는 곳에 이제 공고가 1년에 한 번씩 떠요. 그러면은 이제 뭐 20개 직위나 아니면 25개 직위 이렇게 떠가지고 근데 꼭 이제 뭐 유엔 난민기구만 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유넵, 뭐 유네스코 뜨나요? 네, 유넵, UNDP, 뭐 WHO, 유엔 난민기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이제 직위가 떠요. 그럼 그곳에서 본인에게 맞는 직위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주민이랑 난민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IOM이랑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IOM 같은 경우는 사실 직위가 저랑 맞는 직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제 약간 버젯 이런 거 하는 팀이어서 저의 백그라운드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제 경력과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네, 이제 저는 보호팀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거지 프로그램 쪽에서의 뭐 어떤 도너랑 관리를 한다거나 약간 그런 쪽의 프로젝트가 네, 그런 거는 좀 제가 그런 부분엔 경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는 보호팀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럼 보통 뭐 어떤 걸 제출하나요? 그냥 보통 그렇게 되면 지원서, 레주메 이런 정도. 네네네. 이제 국가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탭스, 그러니까 영어 성적. 저는 탭스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뭐 토플이나 탭스, 알츠 영어 성적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서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거를 꼭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JPO니까. 네, JPO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국민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제 기억으로는 관계 증명서였는지, 네, 근데 그런 등본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그걸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기관마다 또 요구하는 제출 서류들이 또 따로 있어서 뭐 UNHCR 같은 경우는 UNHCR 채용 웹페이지에서 따로 이제 또 작성을 해서 내는 서류가 또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냈죠. 그럼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커리어들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네. 좀 계속해서 네. 추적하고 있다가 준비해서 그쵸. 하면 네, 그러니까 외교부 그 국제기구 인사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지난 몇 년 동안 떴던 그 유엔난민가 아니라 그 JPO 공고들이 이렇게 쫙 떠요. 그럼 저는 그거를 거의 매년 들어가가지고 아 올해는 어떤 꿈을 기구가 키워가면서 네, 그쵸. 어떻게 할까? 그쵸. 아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네. 이제 JPO를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공고를 계속 확인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 올해 어떤 기관이 떴을까, 올해 어떤 직위가 떴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자체가 데이터도 만들고 큰 공부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팁 같은 게 있다면, 왜냐면 이제 학생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쵸. 여러 가지 계획과 열정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걸 잘 표시하고 잘 표현해서 나는 충분히 여기에 엘리저블하고 난 여기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거짓말을 꾸민다는 게 아니라 잘 그쵸,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자기 팁 같은 게 PR, 있을까요? 그 네, 요즘 그런 PR 같은 거. 시대니까 그런 팁이요? 저는 일단 제가 했던 일들을 작게 분산을 해서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게 꼭 어필해서 내가 난민영화제 코디네이터를 했어 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다 따다다닥 나눠가지고 아, 이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PR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난민영화제를 하면서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난민 분야에서 일하시는 NGO들이나 그런 재단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과 어떻게 내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PR을 하는 거죠. 사실 유엔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이제 뭐 멀티컬처럴한 거부터 시작해서 다이버시티 막 이런 걸 되게 다양성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그 유엔 난민기구나 각자 유엔 기구에 들어가면 그 기구가 지향하는 그 코어 밸류들이 있어요. 그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그럼 내가 한 일에선 이거와 연결이 가능하겠다. 아 내 성격으로는 아 이러한 캐릭터리스틱이 딱 뭔가 연결이 되네. 아 그럼 이거를 더 내가 부각시켜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하나 세분화시켜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어느 글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요구하고 심사하는 보는 그쵸. 사람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쵸. 요소를 자기를 잘 설명하는 그렇죠. 방식. 왜냐면 그 이제 처음에 그 공고가 딱 뜨면은 딱 필요한 요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리스트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나야. 바로 나.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시켜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런 걸 증명해냈어라고 이렇게 딱 자소서에 쓰는 거죠. 그냥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거. 커리어라던가. 네, 그리고 어떠한 리절트,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는지 또한도 쓰면 좋죠. 네, 그런 결과물 또한도 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어라고 쓰면은 더 좋은 자소가 되겠죠.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가 뭔가 겸손한다던가 네. 아,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일하지 않았어 그쵸,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바로 네. 나야. 나야. 바로 나. 너희가 찾는 인재는 바로 나야. 바로 나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쵸. 바로 이 네. 자세. 내가 다 했다는 식으로 이제 써야죠. 그걸 뭐 거짓말로 블러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죠. 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할 때는. 맞아요. 자기 그냥 겸손하게 저는 그냥 전 겸손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네, 된다고. 안 되고. 꼭 염두에 네.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JPO에서 일하면 그게 보통 JPO 일하는 기간들이 있죠. 그쵸. JPO는 국가마다 또 다른데요.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최대 2년까지 JPO를 이제 서포트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살 길 찾아야죠. 네. 2년씩 또 JPO로 계속. 네, 근데 어차피 UN 모든 포지션들이 다 2년, 3년까지만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다시 지원을 해서 또 다른 오퍼레이션, 다른 사무소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보통 같습니다. 그러다 근데 또 과거에 일했던 경력이 또 여기서 이제 공유되고 이런 식으로 네, 그쵸. 계속 쌓이는 거죠. 아까 한국인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보다 많지 네. 않다고 들으셨는데 또 막상 이렇게 막 보다 보면 그래서 주변에서 저 일하다 보면 일본 친구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네네네. 보니까 일본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가 있다는 그럼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건 좀 찾아보면 어떤가?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주로 이제 나가 있는 그럼 일본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 아시안인들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여기가 좀 더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근데 들어요. 확실히 사실 그냥 한, 중, 일 이렇게만 봐도
일본 분들이 확실히 월등하게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JPO나 그냥 뭐 P급 이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UNV부터 시작해서 그 지원해주는 루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거기서 일하면서 유엔난민기구 말라위 사무소에서도 저 혼자 한국인이고 일본인 동료는 2명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일본인 비율이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되게 많이 지원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상 다 같이 사이좋고 즐겁게 지낸 네. 동료들이지만 막상 얘기를 다 저도 들어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목소리도 들리게 하고 그렇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맞아요. 정부에서도 중요한 일에 펀딩도 많이 하고 그렇죠.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한국에서의 ODA 자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로나 이런 펀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아직 현격히 네. 한국의 맞아요. 어떤 한국에게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위상보다 사실 네. 많이 이제 부족한 네. 게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올해도 이제 JPO랑 UNV 말고도 KMCO라고 해서 코이카에서 하는 또 JPO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제 또 우리나라 젊은 코이카 분들을 나가는? 네, 나가는 그런 거 있고 거기도 되게 올해 많은 직위가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히 몇 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이제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국제기구 진출을 많이 더 많이 지원하고 약간 이제 좀 그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외교 이런 데에서도 그런 국제기구 진출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다 보면 어떤 뭐랄까 한국이 사실 그 위상에 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위상에 네. 비해서 한국은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덩치도 빨리 크고 그쵸. 한국 경제적인 힘도 빨리 컸지만 한국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의식은 아직 우리는 뭐 이렇게 중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막 벗어난 맞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를 적절히 역할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바라고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느낌들이 많고 그쵸. 그 국제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나라 사실 근데 코이카를 통해서 많은 한국 NGO 분들이 말라위에도 나가 계시는데 너무 아쉬운 게 정말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NGO나 그런 이제 선교사님도 그렇고 많이 헌신을 하시고 되게 많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말라위에서도 보면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 NGO인지도 잘 몰라요. 되게 막 코이카 막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고 막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비지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죠. 너무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고생한 거에 비해 사실 말라위에서 말라위 국민들은 잘 몰라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네. 그리고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 하고 있는 게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 한국이 그만큼 국가적 위상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아쉽다.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 완주 씨가 그 얘기 저희 공항에 있는 난민과 관련 네. 한국의 공항에서 못 들어오고 계신 난민을 보면서 언젠가 완주 씨가 멘션을 하시기를 네. 저 한국 정부가 좀 부끄러운 것도 있다. 맞아요. 이거 도대체 네. 난민법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쵸. 도대체 이게 뭐 한지 좀 부끄럽다라는 말을 맞아요. 하셨었는데 맞아요. 바깥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말라위에서도 보고 비엔남인강에서 보실 때 한국에서의 난민 보호는 좀 어떤 것 같은가 생각이 드세요? 많이 아쉽죠. 네. 정말 많이 아쉽고 왜냐면 특히나 말라위에 있으면서 말라위에서 그러니까 말라위의 그 국가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말라위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정말 5개 국가에 꼽힐 정도로 정말 가난한 국가인데 난민들을 정말 많이 수용하고 있어요. 5만 명 정도의 난민을 이제 캠프에 수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정도 숫자도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난민들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는 거 보면서 너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정부가 분명히 그걸 서포트하고 더 많이 지지해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막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엔난민교에서 정부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더 해줘라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조금 뜨끔하는 게 내가 우리나라의 정부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남의 국가에다가 하라고 말을
되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늘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난민들은 우리나라에서의 난민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늘 되게 한켠에 죄책감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계시는 난민분들도 이렇게 뭔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다는 게 좀 가끔은 조금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뭔가 많이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만큼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 네, 사람들의 그럼요. 인식도 조금 더 포용적이고 그쵸. 더 적극적인 네. 의지를 갖는 형태로 앞으로 네. 발전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네.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말을 찾는데 또 곧 다음 주에 네. 또 한국을 뜨신다면서요? 네.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중남미에 위치해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코스타리카 가게 됩니다. 지도가- 코스타리카. 네. 여기 어디? 여기 네. 네. 거기 코스타리카는 아직 가보시지 않아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를 기대하고 지금 가시는 건가요? 네, 코스타리카도 똑같이 이제 유엔 난민기구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유엔 난민기구에서 똑같은 또 포지션, 어소시에이트 프로텍션 오피서로 네. 이제 JPO 통해서 가게 되었고, 이제 가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도시 난민 분들 위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니카라과이에서 정치적 이유로 넘어오신 난민분들이 근처에서 사시는 난민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분들하고 이제 또 어떤 보호팀 역할을 또 지원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보셔야 좀 알겠지만 네. 또 그 중남미 지역에서의 많은 난민들도 미국에서의 트럼프 정부 시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멕시코를 제일 안전한 제3국으로 본다던가 해서 그쵸. 지금 중간에 스톱돼 있던 난민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바뀐다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또 요즘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혁신적으로 잘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 시대, 저도 이제 유엔 난민기구 말라위에 있으면서 트럼프 시대에 일을 했죠, 대부분. 근데 바이든 시대로 바뀐다고 희망은 있어요.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으로 가는 루트가 더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사실 재정착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고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그렇죠. 사실 로또죠. 정말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로또 맞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정말 누구나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그런 미주 지역에서의 뭔가 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포지티브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이제 코스타리카 또 가셔서 한 2년 네. 또 재밌고 즐겁게 또 일하시겠지만 또 중간에 이제 한국을 찾아오셔서 네. 또 저희를 보면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잘 나눠주시고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많은 학생들이라던가 네. 다른 분들도 많은 네. 기대감 갖고 앞으로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 이제 어필 이행시. 네? 언제부터? 자, 준비되었으면 저희 어떡해. 준비되었으면 안주 씨는 뭐 염려가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저 염려돼요. 저 정말 이런 거 진짜 못했네. 그러면 다른 거 바꿔 질문 조금 더 이제 쉬운 질문 있어요. 네. 완주 씨에게 어필이란? 저에게 어필이란 네. 마음의 고향. 마음의 네. 고향. 네. 사실 일을 그만둔 다음에 다시 그 일을 그만뒀던 과거 직장을 찾아온다. 네. 라는 건 사실 네. 저의 경험으로 봐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되게 뻔뻔한데 그래도 괜찮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어필에서 있었던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또 느끼고 되게 제가 막 어필 그 인턴 후기에도 썼던 것 같은데 되게 제가 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 쌓아가는 이 과정에 정말 좋은 자양분이 됐고 그리고 늘 되게 좋은 영감을 얻어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난민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부와 함께 다른 나라 난민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 계신 난민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난민분들에 대한 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늘 팔로우업 하려고 하고 늘 조금 제가 공부하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 인스타 참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늘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늘 아. 볼 수밖에 없죠. 네, 너무 멋진 대답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완주 씨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경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하는 활동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죠? 인사를 에스파니어, 스페인어로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디오스. 아디오스. 네. 자, 아디오스. 아디오스.